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구글 클라우드 팀에서 커스터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이정훈입니다. 먼저 이렇게 바쁜 시간에 본 세션을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모니터링과 로깅 with 에오스레드의 대만, 홍콩, 마카오 시장 진출기라는 내용으로 오늘 세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장 처음에는 저희가 시스템을 운영할 때 반드시 필요한 모니터링과 로깅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모니터링과 로깅 얘기만 할 뿐만 아니라 실제 뒤에는 저희가 블루포션이라는 고객분을 모셔서 에오스레드의 대만, 홍콩, 마카오 시장을 어떻게 진출했고 구글 클라우드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계시는지를 같이 사례로 넣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클라우드 모니터링과 로깅, 그리고 에오스레드의 대만, 홍콩, 마카오 시장 진출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구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메일, 안드로이드, 플레이, 유튜브와 같이 이미 10여 명의 사용자가 선택한 9가지 프로덕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느꼈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SRE, 즉 사이트 릴라이어블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얘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런 9개의 프로덕트를 SRE를 하면서 어떤 것들을 배웠냐? 간단하게 말씀드려 운영에 대한 SRE 접근법 측면에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돼야 한다는 것들, 그리고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용자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들. 그 저는 사실은 이 마지막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blameless, 즉 비나 없는 문화와 책임 공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시스템을 운영하면서도 어떠한 사고가 터졌더라고 해서 그것을 누군가를 blame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비난 없이 분석하고 그리고 그 책임들을 명확히 하면서 향후에는 그런 장애들을 방지하는 형태들, 그게 SRE가 갖고자 하는 방향 중에 하나고 저희가 9개의 제품들을 운영하면서 운영을 통해서 이런 SRE 접근법들을 배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프로덕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단계의 작업들이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SRE적인 측면에서의 운영을 잘 하시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로깅을 명확히 해야 되고 그것들을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아까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로깅과 모니터링 측면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런 고민을 가지실 겁니다. 우리는 클라우드 환경을 쓰고 있고 구글 클라우드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측정하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이제 저희 쪽 솔루션으로 답을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퍼레이션즈 스위트라는 제품이 있고요. 이게 좀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과거에 스택 드라이버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것입니다. 오퍼레이션 스위트는 뭐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및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실행되는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모니터링, 로깅 및 진단을 위한 사스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퍼레이션 스위트를 통해서 엔지니어가 클라우드 기반 응용 프로그램을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얘를 이렇게 한 3만 피트로 해서 앱스트릭하게 얘를 살펴본다면 결국은 클라이언트나 앱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로그 데이터, 모니터링 데이터, 통계 데이터들이 결국 오퍼레이션 스위트의 백엔드 및 스토어에 저장되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분석을 하기 위한 형태로 대시보드화되거나 시각화되거나 또는 자동으로 알람이 생성돼서 이 엔지니어들이 우리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구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이슈가 있네,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상태를 진단하고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퍼레이션 스위트라는 것은 고객이 GCP 기반의 운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으로 구성된 제품군입니다.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들, 로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 또는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메저먼트라고 하는데 APM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모니터링과 로깅에 대해서만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니터링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오퍼레이션 스위트 안에는
클라우드 모니터링이라는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모니터링은 무엇을 하느냐? 첫 번째로 블랙박스 모니터링을 합니다. 블랙박스 모니터하는 것은 사용자의 경험을 측정하는 거죠. 그리고 화이트박스 모니터링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트박스 모니터링이나 실제 그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실제 CPU를 얼마 썼어? 메모리가 얼마 썼어? 이런 데이터들을 뽑아내는 것을 화이트박스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모니터링 안에는 대시보드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알러팅 기능이 있어서 특정 수치가 도달했을 때 자동으로 알람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제 사용자가 서비스가 만족하는지에 대한 블랙박스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만약 사용자가 만족하지 않다면 왜? 라는 디테일을 볼 수 있는 화이트박스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나 경고를 통해서 무엇을 고쳐야 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클라우드 모니터링을 왜 써야 될까요? 다른 솔루션이 아니라 클라우드 모니터링을 써야 되는 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GCP 서비스에 이미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작업을 하지 않고도 이미 빌트인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쓰실 수 있고 사용이 굉장히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가격 얘기를 잠깐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나오는 모니터링 데이터의 대부분의 것들은 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서비스를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모니터링 솔루션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들어가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게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GUI 콘솔이고 모니터링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목요연하게 대시보드 형태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시보드 쪽 이제 서브 메뉴를 들어가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에서 쓰는 서비스들이란 대시보드들이 빌트인 돼서 제공됩니다. 다양한 형태의 대시보드들을 별도로 만들지 않으신다고 해도 이것들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제가 인프라 요약을 클릭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쓰는 인프라의 중요한 부분들의 데이터들이 하나의 대시보드 화면에서 모여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하분산 요청들이 얼마나 들어왔고 지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또는 VM들 많이 쓰시는데 VM, 즉 저희 GCE라고 부르는데 GCE의 활성 VM은 어떻게 되고 CPU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밑에는 리전별이라든지 네트워크에 관련된 이런 다양한 대시보드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도 빌트인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요 클릭만을 통해서 요 화면을 바로 보시고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인프라 요약이 아니라 나는 GC를 좀 디테일하게 보고 싶은데,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VM 인스턴스를 클릭하시면 지금과 같이 인벤토리를 먼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벤토리를 보시면 각 VM의 상태라든가 IP 이런 걸 보실 수도 있고요. 또는 좀 더 디테일한 분석을 위해서 모니터링 에이전트가 설치되었는지 또는 로깅 에이전트가 설치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브 메뉴로 들어가 보면 오버뷰를 보시면 지금과 보시는 것처럼 상위 CPU 사용률이라든가 상위 메모리 사용률처럼 저희가 미리 빌트인에서 제공하는 GC VM의 디테일한 대시보드들을 하나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오버뷰만 보여주지만 당연히 옆에 있는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등을 클릭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도의 작업 없이도 디테일한 대시보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특이한 게 뭐냐면 오른쪽 끝에 추천 알림이라는 게 뜨는데 그거를 클릭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신러닝을 통해서 권장 알림 정책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알림을 만들 때 어떠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추천을 키기만 하면 알림을 만들 수 있고, 이따가 좀 더 알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어떠한 임계치가 넘었을 때 메일이 됐든 SMS가 됐든 슬랙이 됐든 다양한 형태로 알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알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면 방금과 같은 권장사항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당연히 매트릭 기반 또는 업타임 체크, 프로세스 헬스에 따라서 알림을 따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 알림은 보시는 것처럼 이메일, SMS, 슬랙 등 다양한 형태의 알림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이 끝에 보시면 나오지만 웹훅을 지원하기 때문에 웹훅을 통해서 원하는 형태로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웹훅을 통해서 카카오톡으로 경고를 쏘게끔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알라틱 만드는 화면은 하단과 같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떠한 조건으로 만들 건지, 그리고 노티피케이션은 어떠한 플랫폼으로 보낼 건지 선택하는 형태로 알림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블랙박스 모니터링 업타임 체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화이트박스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CPU를 얼마나 쓰는지, 메모리를 얼마나 쓰는지, 디스크를 얼마나 쓰는지와 같이 디테일을 본다면 블랙박스 모니터링은 심플합니다. 실제 페이지를 호출해서 사용자 경험을 체크하기입니다. 서비스가 살아있어? 잘 들어와? 레이턴시는 어느 정도 돼? 이런 부분으로 보실 수 있고요. 필요시 페일리어가 발생됐을 때 클라우드 로깅으로 로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아까 알람 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하다면 알람을 넣어둘 수가 있고 GCP 외에 외부 서비스 호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업타임 체커를 만들게 되면 얘가 잘 살아있어요 라는 부분들을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레이턴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서비스를 지향하기 있기 때문에 각 리전별로 핑 테스트 또는 방금 말한 업타임 체크 테스트를 통해서 서비스가 잘 되는지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또는 내가 필요한 항목만 보고 싶어라고 그러면 측정 항목 탐색기라고 해서 매트릭 기반으로 탐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트릭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 매트릭 기반에서 어그리게이터나 필터 이런 걸 통해서 뭐 90% 평균을 보고 싶어. 아니야, 썸 값을 보고 싶어. 이런 것들을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정 수치값에 따른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여러 개의 수치를 하나의 화면에서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미리 만들어진 빌트인 뿐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형태로 모니터링 화면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업데이트된 것 중에 가장 최신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은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니터링 쿼리 랭귀지라는 걸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링 쿼리 랭귀지라는 건 이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하나의 좀 심플하게 만든 랭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는 VM 인스턴스에 CPU 유틸라이제이션을 갖고 오고 싶어 라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치, GC 인스턴스, 그리고 CPU 유틸라이제이션 이러면 실제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필터, 존, 아시아, 그러면 아시아 지역에 있는 VM들에 대한 CPU 유틸라이제이션만 갖고 오는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쿼리 랭귀지를 써서 쉽게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MQL 랭귀지를 쓰시게 되면 MQL을 사용한 알림 정책 생성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측정 항목 탐색기를 통해서 내가 다양한 측정 항목들을 만들어 보실 수도 있고 당연히 얘를 대시보드화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시보드를 구성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유롭게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고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이동이나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체 대시보드에 대해서 필터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해서 본인만의 또는 본인 회사만의 대시보드를 원하시는 형태로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모니터링을 보는데 기존에 사실은 인프라 모니터링, 그라파라나 이런 거에 익숙해 있어. 그리고 나는 이 모니터링을 그라파라로 통합해서 보고 싶거나 그라파라로 조금 이쁘게 보고 싶어 하는 고객들의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라파라 설치해서 바로 데이터 소스만 구글 클라우드 모니터링 데이터 소스로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지금과 보신 것처럼 바로 모니터링 화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구글 클라우드 모니터링 데이터 소스인 그라파라 플러그인에는 데이터 소스 연결뿐만 아니라 샘플 대시보드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렇게 쉽게 데이터를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뒤에 사례인 블루포션의 에오스레드를 말씀드릴 텐데 그 사례에서도 고객들도 모니터링 데이터를 그래프 하나로 보고 계시고 실제로 그 고객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오퍼레이션즈 스위트에서 클라우드 모니터링, 즉 모니터링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로깅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로깅의 로깅은 무엇이냐? 쉽게 말씀드려 노구를 위한 중간 중심식 저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쉽게 볼 수 있는 로그 뷰어 UI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로그 관리를 위한 API나 로그를 기반으로 모니터링 화면을 그리는 로그 매트릭, 그리고 당연히 로그 매트릭을 통한 알러팅 기능들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로깅을 왜 써야 되느냐?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GCP 서비스에 이미 빌트인 되어 있어서 별도의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사용이 아주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로그 뷰어를 보시게 되면 로그 탐색기라는 게 뜨게 되고요. 이 로그 탐색기는 지금 오른편에 숫자가 많아서 번거로워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잘 만들어진 형태로 되어 있고요. 먼저 쿼리 빌더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로그만 조회할 수 있게끔 쿼리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로그 필드 탐색기가 위치하는데 쿼리 빌더가 아니라 로그 필드 탐색기에서 나는 GC를 보고 싶어. 나는 쿠버네티스를 보고 싶어. 또는 나는 에러만 보고 싶어. 이런 것들을 바로 클릭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를 분석할 때 사실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오른편에 있는 히스토그램이고요.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갑자기 로그량이 증가하지 않았는지, 이상 로그가 많이 나온 게 언제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로그를 클릭하게 되면 쿼리 결과에서 그때 시점의 쿼리 결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쿼리에서 가져온 로그를 보실 수 있고, 이 쿼리 항목들은 실제로 JSON 형태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을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콘솔의 우측 상단에 시간 범위 선택기가 있어서 내가 오늘절 걸 볼 건지 아니면 어제 걸 볼 건지 일주일 전 걸 볼 건지 이런 부분을 선택해서 로그를 시간대별로 보거나 분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로그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얘를 외부로 보내서 좀 더 추가적인 분석 작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 싱크를 만드실 수 있고요. 싱크에 대한 부분들은 이따가 조금 뒤에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성을 통해서 최신 로그를 처음에 오거나 끝으로 오게끔 만드실 수도 있고 이 요약 필드를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위 상세 검색 페이지를 통해서 내 프로젝트 내의 로그들만 볼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들까지 볼 건지를 선택하거나 조정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쿼리 빌더 부분들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마법사를 제공합니다. 마법사라는 건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클릭을 통해서 어떤 자원을 볼 거야. 예를 들어 VM 인스턴스면 VM 인스턴스에 어떤 VM을 올 거야. 선택만 하시면 자동으로 쿼리 빌더가 그걸 만들어 줍니다. 또는 내가 직접 코딩을 하는 것처럼 일정 부분의 그 쿼리 빌더에 문구를 넣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 완성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다 외우실 필요 없이 그것들만 클릭해서 필요한 부분들만 하면 그 쿼리 빌더를 본인 스스로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정규 표현식들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쉽게 로그를 확인하거나 조회하는 걸 쿼리 빌더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 로그 탐색기 부분에서 실제로 어떠한 이슈를 로그를 봤다면 걔를 클릭해서 조금 더 이 항목들 위주로만 보고 싶어 하고 일치하는 항목 표시를 클릭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관련된 로그만 쭉 소팅돼서 보입니다. 좀 더 이 시간 타움이라던가 패턴들을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또는 특정 필드에 있는 부분들을 메인으로 보고 싶어 그러면 요약줄의 필드 추가를 클릭하면 그게 맨 앞으로 들어오면서 색깔이 변경되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이거와 관련된 로그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로그 탐색기를 조금 더 잘 쓸 수 있도록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로그는 GCP 내에 발생되는 많은 로그들 또는 어플리케이션에 발생되는 로그들을 적재하고 있는데 이 로그는 다양한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드민 액티비티 오딘 로그처럼 플랫폼 자체에 대한 행위 로그들, 시스템 이벤트 로그, 데이터 액세스 오든 로그처럼 반드시 보관해야 되고 이 데이터를 접근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들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로그가 있고 하나 재밌는 게 액세스 트랜스퍼런스 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구글 직원이 혹시라도 사용자의 콘텐츠에 액세스할 때 수행한 작업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사에 장애가 나면 결국 그 시스템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 그때 아무도 모르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글 직원이 접근했다고 해도 액세스 트랜스퍼런스 로그에
남아서 400일 정도 보관하기 때문에 보안 및 투명성에 대한 구글의 표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인스턴스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진 로그가 인스턴스 로그입니다. 이 로그의 타입을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로그 타입별로 리텐션 피리어드라고 해서 남아있는 기간이 다 다르고요. 대부분 400일이고 어플리케이션이나 인스턴스에 나오는 all other logs가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통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우리는 좀 기준이 다른데 30일이 아니라 한 60일, 90일 이 정도 보관하고 싶은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로그 버킷이라는 걸 새롭게 추가했고요. 이 로그 버킷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딘 로그 기간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400일 되어 있는데 기타 수집하는 로그들의 보관기간이 30일일 경우 내가 원하는 형태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1일부터 3650일까지, 즉 10년까지 해서 날짜를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이 로그를 오래 보관하고 싶어. 그러면 이 기간을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까지 로그를 남겨둘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로그 버킷이 추가되면서 가장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프로젝트 내에서도 여러 개의 로그 버킷을 분리해서 권한을 세부하거나 액세스 제어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여러 프로젝트를 운영할 때 하나의 프로젝트로 중앙화시킬 수 있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즉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 C에 중앙화된 로그 스토리지 버킷을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로그를 보내게 하면 이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전체 로그를 한눈에 보시고 분석하거나 내가 필요한 부분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그 같은 경우는 좀 더 디테일한 로그들이 많이 필요하거나 또는 어플리케이션 로그들, 서드파티 로그들을 필요할 경우 클라우드 로깅 에이전트를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로깅 에이전트는 오픈소스인 플루언트 D 기반이고요. 아마 플루언트 D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GCE에다가 클라우드 로깅 에이전트를 설치하면 플루언트 D 폴더 자체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내가 원하는 설정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플루언트 에이전트 로깅을 깔게 되면 또는 어플리케이션 직접 로깅에 대한 부분들을 클라우드 로그로 보내는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이전트를 깔았을 경우에는 로그 파일 위치 지정을 통해서 간단하게 어플리케이션의 로그를 클라우드 로깅에 보내실 수도 있고요. 또는 오픈소스를 사용하거나 클라우드 로깅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직접 로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샘플이긴 하지만 자바 같은 경우 로그백 어펜더를 추가를 하시게 되면 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되는 로그들도 클라우드 로깅으로 보내서 한눈에 시스템 로그와 어플리케이션 로그를 같이 보고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로그를 보내면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에러 리포팅하고 연동될 수 있습니다. 에러 리포팅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로깅과 자동 연동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시보드 상에서 어떠한 에러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횟수를 가지고 반복했고 빈도수가 어쩐지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얘를 클릭하면 당연히 이 에러 로그의 스택 트레이스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관리 콘솔에서 오류 상황을 확인하고 어떠한 오류에 이슈가 있었구나를 확인하고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로그를 쓰게 되면 결국은 그 밑단이 궁금하실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비용 이런 부분들에 고민이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꼭 그 로그 라우터를 같이 보시면 좋은데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실제 내부에 로그 라우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그림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로그를 다 받아와서 이걸 다 비용을 내가 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익스클루전 필터라는 게 있는데 익스클루전을 하게 되면 걔는 과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말은 뭐냐? 로그로 들어오도록 클라우드 로깅에 받긴 했지만 걔는 바로 버려지면서 과금에서 제외됩니다. 뭐야? 버려지면 다 필요 없잖아. 이거 나는 나중에 사실은 장기에 언제라도 보기 위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은데 그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익스클루드와 로그싱크라고 되어 있는 익스포트를 동시에 사용하시면 가능합니다. 얘는 지금 남지 않고 버리지만 얘를 클라우드 스토리지나 빅쿼리나 펍석과 같은 다른 쪽에 보관해줘 라고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익스클루드와
익스포트를 잘 쓰실 수 있으면 효율적인 로깅 전략을 세우실 수 있고요. 당연히 그에 따라서 과금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익스클루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로그들이 들어왔을 때 이 로그 내부 데이터에 보면 이 로그들이 얼마나 쌓였고 어떤 서비스들이 이 로그를 쌓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클릭해서 제외 편집기를 만드실 수 있고요. 그래서 얘를 얼만큼 제외해 이런 것들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제외할 백분율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온 거 전부 다 100% 제외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야, 얘는 어느 정도는 필요해. 그러면 10% 남겨놔. 90%만 버려. 이런 식으로 손쉽게 클릭을 통해서 제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로그를 받지만 전체 로그 없이 이 데이터를 볼 수도 있는 방법들을 제공합니다. 또한 당연히 10%만 남는다면 비용도 10%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로깅을 제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향후를 위해서 이 로그 사본들을 외부로 보내고 싶어. 그러면 싱크를 통해서 외부로 익스포트 하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로깅, 버킷이라든가 아니면 빅쿼리, 스토리지, 펍섭 또는 스플렁크와 같은 다른 솔루션 쪽으로 이 로그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즈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 클라우드 로깅을 싱크를 만드는데 빅쿼리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빅쿼리로 보내면 장기 보관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빅쿼리에서 장기로 보관된 로그들을 SQL문을 이용해서 손쉽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로그 데이터를 분석하지 할 수 있는 연결 파이프라인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싱크를 통해서 빅쿼리로 보내는 형태를 이미 기존 고객들이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로깅 중에 하나는 이 로깅을 로그로만 쓰는 게 아니라 로깅을 매트릭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로깅을 매트릭으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은 뭐냐? 404 에러가 나오는데 그 에러 로그를 매트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트릭을 기반으로 표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404 에러가 얼마나 발생하지? 이런 개수를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개수를 확인하게 되면 뭐가 좋냐? 필요한 경우에 거기에 알람을 붙여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측정 항목 편집기를 통해서 측정 항목을 만드실 수 있고요. 또한 아까 보셨던 로그싱크에서 직접 측정 항목 편집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 로그를 만드는 걸 어떻게 측정 항목 편집기로 만들 거야 하는 부분들의 단위를 선택하게 되고 카운터 단위를 만들게 되면 그거에 대한 대시보드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슬로우 컬이라고 나온 것들이 얼마나 발생됐는지 나는 이걸 로그 매트릭화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그러면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로그 탐색기에서 모니터링 탐색기에서 지금 보시는 그래프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이런 걸 만드실 때 정규식을 이용해서 그 문구에 있는 것들을 실제 그 표제어로 갖고 오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슬로우 로그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갖고 올 거야. 그러면 슬로우 로그에 붙어 있던 셀렉트문 또는 뭐 인서트문 이런 것들을 정규 표현식으로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그래프의 실제 값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가 느린 게 많이 발생되는데 그게 뭐냐? 셀렉트, 아스크, 프롬 뭐야? 이런 것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본인만의 로그 매트릭을 통한 대시보드 구축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클라우드 로깅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오늘 클라우드 모니터링과 클라우드 로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클라우드 모니터링은 얼마나 우리가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각각의 CPU를 보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얘기를 많이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클라우드 로깅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클라우드 로깅을 통해서 로그 탐색기를 통해서 어떻게 쉽게 로그를 분석할 수 있는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로그도 보내서 에러 리포트로 확인하는 방법들이라든가 아니면 로그 매트릭을 만들어서 대시보드화하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어떻게 잘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제부터는 단순하게 이런 설명이 아니라 실제 블루포션 고객을 모셔서 에오스 레드의 대만 홍콩 마카오 시장 진출기라는 이름으로 실제 고객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운영했고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로깅하고 이런 부분들을 했는지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루포션 게임즈 모바일 개발본부 테크니컬 디렉터 최광태입니다. 우선 저희 회사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 블루포션 게임즈는 에오스 및 미스터 블루 만화 IP 기반의 게임을 개발 및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오스 온라인과 에오스 레드 모바일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에오스 온라인을 2013년부터 다양한 국가에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에오스 레드를 2019년 8월 한국에 런칭하였고 2020년 7월 대만, 홍콩, 마카오에 런칭하였습니다. 에오스 레드가 대만, 홍콩, 마카오에 진출하기 위해 왜 GCP를 선택하였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시에 앞서 에오스 레드와 비슷한 MMORPG 중 기존 대만에서 서비스 중인 레퍼런스를 확인한 결과 많은 게임들이 AWS와 애저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게임들의 클라우드는 홍콩 리전에 있었습니다. 저희 게임은 필드 PVP, 영지전, 공성전 등의 PVP가 중심인 게임이라 서버 클라 간의 레이턴시가 중요하다 보니 실시간 전투의 재미를 느끼려면 서버 클라 간의 레이턴시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각 리전별 레이턴시를 테스트하였습니다. 테스트 당시 시점이 다행히 코로나 사태 직전이었고 서비스의 주된 국가가 대만이어서 본사 직원이 직접 대만 현지에 다양한 장소와 여러 기기로 클라우드별 레이턴시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테스트 결과 대만 현지에 리전이 있는 GCP가 가장 좋았으며 GCP 선택의 중요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에오스 레드의 서버 구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앞단에 TCP 기반의 로드 밸런스를 두고 인증 부하를 분산시켰습니다. 각 월드에 로그인 게임 서버가 멀티로 구성되어 있고 월드를 관장하는 센터, 캐시, 빌링 서버 등이 있습니다. 각 서버들은 게임DB, 로그DB, 베이스DB와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에 필요한 백업 장치 및 운영 시스템이 있으며 운영 툴에서 각종 로그와 게임 데이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에오스 레드가 대만 시장 공략 및 진출을 위해 GCP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이고 나머지 부분은 블루포션 게임즈 클라우드 엔지니어인 남현재 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루포션 게임즈의 클라우드 엔지니어인 남현재라고 합니다. 네, 에오스 레드가 대만 진출하기에 앞서 GCP를 선택한 두 번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텍처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관상으로는 타 클라우드와 차별성이 없지만 저희가 백업과 모니터링에서 GCP를 선택하게 된 주요 강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GCS를 통해서 각 데이터베이스의 백업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GCS는 티어별로 가격 책정이 되었고 또 보관 주기를 자유롭게 설정을 할 수 있어서 데이터 관리에 매우 용이했습니다. 또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윈도우, 리눅스, OS별로 GSUtil 명령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동기화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서 초보자가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또한 해당 리전의 GCS 사용 시 데이터 전송 비용 또한 무료여서 추가적인 비용 지출 또한 저희 많이 세이브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GCS의 데이터를 백업 후 해당 데이터를 저희 온프레미스의 센터에 백업 장비와 동기화 시키는 작업 중 염려되었던 부분이 대만과 국내 간 데이터 전송 속도 그리고 대역폭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구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받다 보니까 국내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를 전송받는 것과 큰 차이점이 없었으며 전송 속도 또한 매우 높아 저희가 사용감에 매우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택 드라이버 또한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인 GCP 모니터링 알림 시스템 외에 저희는 그라파라라는 오픈소스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GCP에서는 디플로이 마켓을 통하여 제공되는 다양한 서드 파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중 하나인 그라파나라는 걸 선택을 했고요. 저희가 제공되는 스택 드라이버 유틸을 통해서 그라파나 더욱 쉽게 연동을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네트워크를 제외한 가상 하드웨어 퍼포먼스를 어느 정도 설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각도로 고민하고 테스트 또한 많이 하였는데 테스트 당시 GCP 가격 대비 성능이 아주 우수한 제품은 아니었지만 에오스레드가 사용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였고 특히 CPU 타입 N1, N2를 고를 수 있었고 코어 수와 메모리를 자유롭게 설정 가능한 부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택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 CPU당 특징을 저희가 잘 살펴서 게임 서버와 DB 서버에 맞는 타입의 CPU를 선택을 할 수가 있었으며 심지어 제가 테스트 당시에 N2 타입의 CPU와 SSD 디스크 조합 시 IOPS가 재원에 표시된 성능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어서 더욱 저희가 만족하고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만 리전의 경우 운영을 오래 한 리전이기 때문에 장애율 또한 거의 없었으며 저희가 3개월 넘게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인 하드웨어 폴트, 즉 하이퍼바이저 장비에 인한 하드웨어 폴트로 인한 장애는 한 건이 있었으며 15분 이내 복구되어서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대만 리전의 경우 운영을 오래 한 리전이기 때문에 장애율이 거의 없었으며 3개월 넘게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인 하드웨어 폴트, 즉 하이퍼바이저 폴트로 인한 마이그레이션 장애는 총 한 건이 있었으며 15분 이내에 복구되어서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희가 아주 만족을 하면서 GCP 대만 리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에오스레드가 대만 진출하기에 앞서 GCP를 선택한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블루포션이 발표한 에오스레드의 대만, 홍콩, 마카오 시장 진출기 잘 들으셨나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해서 어떻게 에오스레드 게임을 올리셨는지, 그리고 네트워크의 이점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마지막으로 오늘도 제가 발표했지만 클라우드 모니터링 로깅을 어떻게 활용했고 그래파라대로 대시보드를 그래서 잘 보고 있는지, 이런 정말 중요한 실제 사례 얘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잘 들으셨길 바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클라우드 로깅, 클라우드 모니터링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 블루포션 사례를 통해서 고객들이 실제 어떻게 쓰는지 도움이 되는 세션이 되길 바라며 저희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